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헌법부터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헌법은 그쵸? 우리 현존하는 법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거다 보니까 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런 가장 포괄적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요. 크게 헌법 전문이 있고요. 자,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헌법은 자, 국민들이 갖는 기본권에 대해서 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치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전문에 있는 것은 자,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원리, 기본권, 그 다음에 통치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개정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국가가 만들어지든 첫 번째로 그 국가의 헌법은 딱 한 번 제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헌법은 우리가 제정헌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다 개정헌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드는 헌법이 제정헌법이고 그 다음에 1차 개정, 2차 개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48년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그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도 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처음 만들었던 헌법, 1948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헌법에 그 이제 제헌헌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헌헌법에 담겨 있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헌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를 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9차 개헌까지 했거든요. 그럼 9차 개헌된 헌법의 기본 원리인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48년에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헌헌법에 담겨져 있는 이념. 근데 그때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건국 이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제될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이 세 가지가 처음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담겨져 있던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념을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걸 좀 알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1945년에 해방이 되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3년간의 미군정, 자체 정부가 아니라 미군정을 거치고 나서 194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도 만들고 또 8월 15일 날 정부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민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정신이 흐르고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부터 자,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 그 다음에 또 그때 3.1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었던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것을 입장에 분명히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자, 민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고, 두 번째로 자, 당시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군정 3년 정도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과 동시에 나라를 이제
3년, 미군정 3년을 거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 그때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조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또는 자본주의로 냉전의 시대로 돌입했지만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 이론이 없다는 것은 과거의 왕 중심의 전제 정치에서는 전 세계가 다 이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사적 조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이제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나라가 1945년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기도 하지만 또 세계사적 측면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나중에 이제 국제법 막 이런 거 배우고 국제사회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유엔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어쨌든 이게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이상의 큰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국제 평화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처음 만든 헌법에도 저 국제 평화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평화적인 그런 이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따로 꼭 외워두세요.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 요 세 가지가 헌법을 처음 만들 때 담겨져 있던 이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